안녕하세요. 오늘은 실수로 잘못 송금한 난감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요즘 스마트폰으로 송금 결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. 이게 손가락으로 하다 보니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다거나 숫자를 잘못 입력해서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죠. 계좌번호 하나만 틀려도 번지수가 달라지고 실수로 숫자 0 하나 더 붙이면 돈 단위가 확 틀려집니다. 또 수취인 목록에서 보낼 사람을 혼동해서 엉뚱한 사람에게 송금하기도 하고요. 그래서 저도 송금할 적에는 여러 번 확인을 하고 또 하지만 그래도 실수를 하지 않을까 매번 조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. 그럼 실수로 엉뚱한 사람에게 돈이 갔거나 금액이 잘못 가면 귀중한 내 돈을 회수할 수는 없는 걸까요? 내가 송금한 그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을 해서 돈을 받은 수취인에게 금융회사가 연락을 해 주어서 다행히 수취인이 돌려주면 천만다행이겠지만 그 돈을 받은 수취인이 연락이 안 된다거나 연락이 되더라도 반응이 없다면 금융회사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합니다. 그럼 돈을 받으려면 돈과 에너지가 소모되는 긴 소송으로 가야 할까요?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. 예금보험공사의 사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간단하고 편리하게 되찾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 예금보험공사의 사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.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. 그걸 살펴보겠습니다. 차고 송금일이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아쉽게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 즉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지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. 또한 모든 금액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현재 5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. 또한 돈을 받은 수취인명을 확인할 수 없거나 한국에 없는 경우,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, 또 법인이 폐업했을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뭐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일반 은행이나 저축은행, 신협, 새마을금고 등 이런 은행들은 되지만은 이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이 지원 제도에 해당이 안 되고요. 그다음에 그 돈을 받은 수취인 계좌가 외국은행, 즉 국내 지점이 없는 외국은행이거나 국내 은행의 해외 지점에서 개설된 경우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. 어, 궁금증이 하나 생기실 건데요.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 간편 송금 실수도 가능하냐고요? 이런 경우에는 수취인의 실지명 확보가 가능한 경우만 됩니다. 예를 들어서 그 돈을 받은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해서 간편 송금한 경우에는 이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지원이 가능하나 계좌번호가 아니라 연락처를 통해서 송금한 경우에는 실지명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이렇게 그 조건들을 알아봤는데요. 그럼 차고 송금 실수가 1년 이내이고 위에 해당 사항이 없다면은 이런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귀중한 내 돈을 돌려받아야겠죠. 그럼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클릭해 보세요.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우측에 이런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사이트 바로가기라는 아이콘이 뜹니다. 클릭해 보겠습니다.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정보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뜨네요. 여기서
신청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청 대상 그 조건이 어 맞아야지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먼저 신청하기 전에 신청 대상 조건을 네,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 4가지 정도가 떴는데 바로 가기로 클릭해 보겠습니다. 차고 송금액이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입니까? 라는 항목이 뜨고요. 두 번째, 차고 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입니까? 세 번째, 신청일이 차고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까? 이렇게 뜨네요. 제가 그 차고 송금일이 1년 이내만 가능하다고 했죠. 그 다음에 두 번째 차고 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입니까? 이거는 이 2021년 때와 2023년 때부터 그 가능한 금액이 틀려졌기 때문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. 네 번째,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 신청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하였습니까? 모두 차고 송금이 있었을 적에 무조건 그 차고 반환 지원 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그 송금한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서 수취인에게 연락을 통해서 반환을 요청해 보는 게 먼저 순서고요. 그게 안 될 경우에 예금보험공사의 차고송금 반환 제도를 활용하시는 겁니다. 그 다음에 5번째, 연락불가, 반환 거부 등으로 미반환 통보 받으셨습니까? 금융회사에서 또 안 됐다는 얘기죠. 그렇게 된 거를 예, 아니오로 체크를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차고 송금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법적 절차가 없습니까? 여기 항목 체크하시면 되고, 그 다음에 7번째는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거는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체크하라고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다 체크를 한 다음에 반환 지원 신청 여기를 하시면 됩니다. 신청을 해서 신청 대상 그 조건에 맞아서 신청을 하게 되면 구비 서류가 있는데요. 구비 서류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.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2가지가 가능하고요. 여기서 보면 그 온라인 신청 경우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요. 그 이체 확인증 등 관련 자료를 이제 파일로 업로드 해야겠네요. 송금 계좌 정보라든가 수취인 계좌 정보, 송금 일시,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,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고, 대리인 공동인증서. 그래서 쭉 내려가면 여러분들이 이거 반환 제도를 이용할 경우에 필요한 자료들이 쭉 있습니다. 이것을 정리해서 온라인으로 파일 업로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그 예금보험공사의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제도, 이 반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지,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.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차고송금 그 지원에 신청을 한 다음에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는 차고송금인으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매입하고요. 다음에 금융회사, 통신사,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서 차고송금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보한다고 합니다. 다음에 예금보험공사는 그 돈을 받은 차고송금 수취인에게 일단 자진 반환을 권유해서 회수를 하고요. 만약에 이런 그 수취인이 자진 반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의 지급 명령을 통해서 회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. 그래서 회수가 완료되면 이런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하고
잔액을 차고 송금인에게 돌려줍니다. 그럼 신청을 한 다음에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텐데요.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신청 접수부터 실제 반환까지는 약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. 예금보험공사 자료에 의하면 이 제도가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14,717건 차고 송금 반환 지원을 위한 개혁이 체결되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신청하지 않은 사례들을 더하면은 실제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차고 송금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. 음, 이 중에 차고 송금 중에서 스마트폰, 모바일의 간편 송금 이용이 64.5%로 제일 높았고, 대부분 계좌를 잘못 입력했거나 목록에서 수취인을 혼동하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. 이런 실수가 내가 조금 부주의한 순간에 순식간에 일어나서 상황을 되돌릴 수 없게 되는 거죠. 어, 우리 모두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 절차를 일러스트 카드로 재밌고 쉽게 정리한 것을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